몇 개월 전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들은 왜 다른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트레이너를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20대 초반 혹은 10대 청소년들의 운동을 지도해보면 스쿼트를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쿼트는 흔히 아는 백스쿼트도 아니고 중량을 들고 하는 스쿼트도 아니다. 그렇다고 고반복 스쿼트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스쿼트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쿼트 자세를 못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연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면 유연성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스쿼트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4년 전 캐틀벨 지도자 과정을 들으러 헝가리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같이 교육을 듣던 한 사람이 나에게 아시아 사람들이 스쿼트를 잘한다더니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걸었다.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스쿼트를 잘 못한다. 물론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 서양 사람들보다 잘하는 편이지만, 맨몸 딥스쿼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다. 실제로 트레이닝 관련 교육을 강의하러 한국에 온 강사들도 한국 사람들의 스쿼트 동작에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요즘 어린 친구들과 서양인들은 왜 스쿼트를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영상은 영화 건축학개론의 한 장면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난 이 장면에서 이 남자 배우가 머리를 감기 위해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 나와 같은 비슷한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어릴 적 머리를 감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쿼트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과거에는 지하철 화장실에 대부분 이러한 변기가 구비되어 있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스쿼트는 필수적이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으며, 바닥에 낮은 책상을 펴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낮은 밥상을 펴고 온 가족이 모여 양반다리를 하고 밥을 먹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쪼그려 앉기, 즉 스쿼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에게 스쿼트라는 동작은 운동이기 이전 일상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동작이었다. 하지만 서구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어느덧 순식간에 대중화가 되고 난 후 우리의 움직임의 가동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다. 좌변기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힘들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 세면대가 생긴 이후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서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침대가 생긴 이후로 바닥까지 쪼그려 앉을 이유가 없이 푹신한 매트릭스에 다이빙을 하였다. 딱딱한 바닥에 앉을 때는 천천히 속도를 감속시키며 바닥에 앉아야 엉덩이가 아프지 않지만, 푹신한 소파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철푸덕 몸을 던지며 앉아도 엉덩이가 전혀 아프지 않다. 마치 이것은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속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것이다. 큰일이다. 일상에서 스쿼트가 사라졌다. 우리는 스쿼트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누워있다가 직립까지 가는 발달 과정에 스쿼트라는 움직임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관찰할 때,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스쿼트 동작을 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른이 돼가면서 다양한 서구 문물을 경험하게 된 후 스쿼트라는 동작을 잃게 된다. 사람이 움직임의 가동 범위를 줄이고 살아가다 보면 뇌에서는 그 가동 범위를 삭제시켜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펑셔널 아나토미 세미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를 각 관절마다 움직이게 하여 그 관절의 기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움직임 가동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서구화된 우리나라 사람들도 슬슬 스쿼트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험상으로는 세대가 젊어질수록 그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이 몸짱 열풍으로 인해 엉짱 열풍으로 인해 트레이너들에게 스쿼트를 배우러 온다. 편리한 세상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스쿼트 움직임이 사라졌는데,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 고중량을 다루기 위해 스쿼트를 배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다. 원인이 뭐가 되었든 어쨌든 좋은 현상인 것 같다. 나는 고중량 백스쿼트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트레이너도 아니고, 고중량 백스쿼트는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하체 운동을 하든 기본 스쿼트 움직임은 정확히 배우고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스쿼트를 할 줄 알고 하는 하체 운동과 모르고 하는 하체 운동은 천지 차이다. 근데 이 스쿼트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프 스쿼트 이상의 가동 범위에서는 항상 침대나 소파에 떨어지듯이 앉았기 때문에 그 가동 범위의 조절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조절력이라 함은 그 가동 범위에서의 근력, 유연성, 협응력, 밸런스 등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 가동 범위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질 좋은 스쿼트 움직임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요즘 고중량 풀 스쿼트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조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풀 스쿼트 꼭 해야 하는 것일까?